예민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6번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예민함을 수용하고 감정을 관찰하며 집착을 놓아주고 경계를 설정하고 고요함을 찾고 관계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배움을 통합해서 여러분의 예민함을 세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재능으로 승화시키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민함을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선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예민함 때문에 힘들어했던 여러분이 점차 그 예민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 예민함이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혹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맡긴 특별한 임무이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재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섬세하게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봄날 벚꽃의 미묘한 향기, 가을 단풍의 절묘한 색감, 음악 속에 숨겨진 감정의 층위들, 사람들의 표정에 드러나는 진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작은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미묘한 기분 변화, 동료의 숨겨진 스트레스, 가족의 말하지 않은 걱정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술가들을 보세요. 음악가, 화가, 작가, 배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민함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감정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작품을 통해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상담사나 치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담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예민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재능입니다. 교사나 부모 역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은 예민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예민함은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거나 고객들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거나 팀 내의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등의 능력들 말이죠. 하지만 많은 예민한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나는 너무 예민해서 문제야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숨기려고만 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돌멩이인 줄 알고 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죠. 오늘은 여러분이 그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을 위해 빛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보살도에 대한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의 강점 이론을 통해 여러분의 예민함을 세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재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 고유한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능력을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살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꽃은 연꽃의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대나무는 대나무의 방식으로 세상에 도움이 된다.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이는 큰 책임이자 큰 기회이다. 왜냐하면 고통을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모든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할 필요가 없다. 네가 만나는 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면 된다.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세상 전체가 조금씩 따뜻해진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능력과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선한 영향을 미치면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실용적인 조언도 주셨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마라. 등불은 항아리 속에 감춰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기 위해 있는 것이다. 너의 섬세함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숨기지 말고 세상을 밝히는 데 사용하라. 보살의 서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하되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을 잘 돌보고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대의 자기 돌봄과 번아웃 예방과도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보살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성향에 맞는 기여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말로써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떤 이는 행동으로서 도움을 주며 어떤 이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평화를 가져다 준다. 섬세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주로 마지막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한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따뜻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평화로운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격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작은 씨앗도 적절한 땅에 떨어지면 큰 나무가 된다. 너의 작은 친절도 적절한 마음에 닿으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작다고 해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혜와 자비의 균형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희생이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계산이 된다.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꽃들로 이루어진 정원과 같다.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제비꽃도 있고 들국화도 있고 연꽃도 있어야 정원이 아름답다. 너의 예민함은 이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특별한 꽃이다. 이제 현대 과학이 발견한 예민한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진화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예민한 성향은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특성이었습니다. 환경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며 집단 내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의 능력은 종족 보존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5에서 20%가 이런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의성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창의성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특히 발산적 사고와 독창성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이는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연구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예민한 성향의 리더들은 팀원들의 니즈를 더 잘 파악하고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며 더 포용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변화가 빠른 환경에서는 이런 특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혁신과 예민함의 관계도 연구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혁신가들이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시장의 미묘한 변화나 소비자의 잠재 니즈를 남들보다 빨리 감지해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사회적 응집력 연구에서는 예민한 사람들이 집단의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집단 내 갈등을 조기에 감지하고 완화시키며 소외된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전체적인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객 서비스 분야의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예민한 성향의 직원들이 고객의 숨겨진 불만이나 니즈를 더 잘 파악하고 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교육 효과성 연구에서도 예민한 교사들의 특별한 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정서적 니즈를 더 잘 파악하고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며 학습 부진이나 정서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해결합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예민한 의료진의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환자의 미묘한 증상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며 더 전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는 더욱 명확합니다. 예민한 예술가들이 창조하는 작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집단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회의 정신적 건강에 막대한 기여를 합니다. 환경 보호와 사회 정의 분야에서도 예민한 사람들의 역할이 큽니다.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불의에 대해 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 특성이 사회 개선의 동력이 됩니다. 최근에는 조직의 다양성과 포용성 연구에서도 예민한 구성원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미묘한 차별을 감지하며 모든 구성원이 포용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민함을 세상에 기여하는 재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정 통역사 역할하기. 일상에서 소통이 어려운 상황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오해, 직장에서의 불화 등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예민함을 활용해서 양쪽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걱정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도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고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갈등 해결과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조기 경보 시스템 되기. 여러분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작은 징후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미리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세요. 동료가 번아웃 증상을 보이기 시작할 때, 친구가 우울해지기 시작할 때, 가족이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기 시작할 때, 이런 초기 신호들을 포착해서 적절한 관심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분위기 메이커 역할하기. 예민한 사람들은 공간이나 상황의 에너지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활용해서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거나 침울한 분위기를 밝게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 적절한 유머를 던지거나 가족 모임에서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넷째, 세심한 관찰자 되기.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력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변화나 노력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발전이나 노력이 인정받을 때 큰 힘을 얻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전보다 많이 안정되어 보여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다섯째, 창의적 문제 해결사 되기. 예민한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보세요. 직장에서의 효율성 개선, 가정에서의 갈등 해결,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의 창의적 시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문화적 가교, 역할하기. 예민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나 세대 간의 미묘한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세대 갈등,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충돌 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선한 영향력 전파자 되기. 여러분의 예민함을 통해 감지한 아름다운 것들, 감동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아름다운 자연 현상, 감동적인 인간관계, 의미 있는 경험들을 소셜미디어나 일상 대화를 통해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도 삶의 아름다운 면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재능 인벤토리 만들기. 여러분의 예민함이 어떤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지 파악해 보세요. 작은 시작하기. 거창한 목표보다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부터 시작하세요. 피드백 받기.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어보세요. 지속 가능성 유지하기.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네트워크 구축하기.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1번의 여정을 함께 해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놀라운 변화의 여행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예민함이 치료할 병이 아니라 소중한 특성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감정의 파도를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고, 세 번째 시간에는 과거와 미래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건강한 경계 설정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다섯 번째 시간에는 시끄러운 세상에서 고요함을 찾는 방법을, 여섯 번째 시간에는 예민함을 관계에서의 강점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의 예민함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예민함 때문에 위축되거나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맡긴 특별한 임무이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선물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때때로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과도한 자극에 지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휩쓸리며 가끔은 예민한 자신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도구가 있습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방법, 집착을 놓아주는 방법,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고요함을 찾는 방법, 관계에서 성장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특성을 강점으로 만드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 완전함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증명했듯이 여러분의 예민함은 인류 진화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창의성, 공감 능력, 직관력, 신미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선물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섬세한 마음이 감지하는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포착하는 미묘한 감정들을 말로, 행동으로, 예술로 혹은 그저 존재 자체로 표현해 주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이 가져다 줄 따뜻함을, 이해를,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예민함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세상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특성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민함을 숨기던 과거와는 작별하고 예민함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세상에 기여하는 미래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소중하며 충분히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민한 마음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